보석정에서 서쪽으로 불과 200~300m 떨어진 곳. 곳곳에 절터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확실히 요 어깨석이 그 내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 요것하고 그다음에 이 마주 되고 이쪽 편에 또 두 개 되면은 지붕돌이 완전히 되는 거죠. 탑에 있는 지붕돌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어깨석. 예. 흩어진 탑재들의 크기와 규모는 당시 이곳이 꽤 큰 규모의 절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 돌이 바로 그 기둥 받침돌. 말하면은 여기 이쪽에 탑이 있고 탑이 있으면은 그 절이 있지 않습니까? 금당이 건물이 있는데 금당의 흔적을 확실히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초석입니다. 포석정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 겁니까? 보석정의 성격을 포석정이 규명하는 이 결정적인 절도 단서가 바로 확인된 것이다. 보면은 저게- 저것이 바로 포석정입니다. 저게 포석정이에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절터가 지금 저 안쪽에 예, 그 포석정 바로 옆에 예. 소나무가 보이는데 예. 거기에 또 절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 기록에서 본 것처럼 예. 그 동수로 포석정의 동수로 절이 있다는 것이 지금 확실히 그 포석정의 현장에서 보고 기록을 실어 남긴 그런 것 같습니다. 자락이 남아 있는데 보면 보석정 대화도 동쪽 남산 중턱에서도 또 하나의 절터가 확인됐다. 산 중턱에 절을 짓기 위해 만든 축대가 허물어진 상태로 남아 있었다. 또 위쪽에도 보면은 적어도 초석이래요. 건물에 사용되었던. 기와가 상당히 튼튼한데 선생님. 그렇죠. 튼튼하죠. 석재와 기와 조각들은 당시 위서로 추정되는 포석정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팔관회를 어디서 개최했다는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흥왕 때 팔관회를 외사에서 개최했다는 것으로 봐서 경주 바깥 그 경주 주변 지역에 있는 어떤 사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동경통지라는 책에 보면은 이 포석정 주변에 실제사와 기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포석정의 위치는 경주의 외사라고 불릴 만한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 왕도로 진격해오고 있던 그때 고려의 왕건에게 구원군을 요청해 놓은 경혜왕은 포석정을 찾았고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다 견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닐까. 왕건에게 군사적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마 왕은 그 왕실 또는 이 측근 신하들 데리고 아마 거기 가서 남산에 있는 호국신에게 뭔가 우리나라가 지탱될 수 있도록 또는 왕건의 군대가 빨리 와서 견훤의 군대를 막아달라는 막 이런 것을 기원하는 제사 의례를 지내러 갔던 것이 아닌가. 경혜왕 사후 시신을 사당에 안치하고 신하들이 통곡하며 장사를 지냈다는 기록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포석정은 호국 제사를 지내는 성지였던 것이다. 이 포석정이 놀이터가 아니라 신성한 의식이나 호국 제사가 행해지던 그런 곳이었다는 새로운 해석이 최근 그 신빙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석정이 그처럼 성스러운 곳이었다면 이곳에서 흐르는 물 위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짓는 놀이가 이루어졌다는 이 돌로 만든 이 물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흐르는 물 위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짓는 것을 유상곡수라고 합니다. 유상곡수, 굽이치는 물길 위에 술잔이 흐른다라는 뜻으로 중국 동진시대 명필가 왕유지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왕유지가 그 친구들과 함께 난정이라는 곳에서 유상곡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물 위에 정자가 있고 또 사람들이 그 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왕유지입니다. 또 이 위에는 왕유지가 쓴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시를 한 편만 썼는데 왕유지는 두 편의 시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을 한번 보시죠. 이 물 위에는 연꽃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이 술잔이 담겨져 있죠. 이 술잔이 물 위를 흐르고 있는 동안 사람들은 그동안에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시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은 음주 삼괭이라고 해서 술 석 잔을 마시는 벌칙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석정에서의 유상곡수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신라왕들의 놀이터로 알려진 포석정. 당시의 흔적들은 모두 사라지고 이 유상곡수 터만이 남아있다. 흐르는 물 위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짓는 유상곡수. 포석정에서 신라왕들이 즐겼다는 유상곡수는 어떤 것이었을까? 최근 유상곡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흔히 생각하는 방탕한 연애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구곡으로 흐르는 물가에서 술잔을 띄우면은 술 한 잔 먹고 시 한 수 낭독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연의 그 우주의 그런 그 망망한 우주에 대해서 인간의 유한함을 갖다가 잘 느끼고 그래서 살아있음에 대한 감정을 시로 표현해가지고 후대에 남기는 그런 청류의 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문인이나 현사들이 그 놀이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때는 치도 정치를 하는 도를 수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도 했습니다. 그게. 포석정의 유상곡수 기록은 조선 성종 때 편찬된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 일로는 판집에서 유상곡수를 회상하며 포석정의 스산한 모습과 정취를 이렇게 노래했다. 유상곡수는 중국 절강성의 작은 도시 소흥에서 시작됐다. 소흥은 전체 면적의 10%가 운하로 이루어져 물의 도시로도 불린다. 시내에서 서남쪽으로 10km 거리에 있는 난정. 동진시대 명필가인 왕희지에 의해 유상곡수가 처음 시작된 곳이다. 정자 옆엔 왕희지와 문인들이 유상곡수를 즐겼다는 유상곡수터가 그대로 남아있다. 포석정과 달리 자연석을 이용해 물길을 만들었고 그 규모도 훨씬 크다. 王羲之当时就在兰亭的小区边，然后趁着酒兴，用鼠须笔和缠结纸一气呵成的《兰亭集序》。所以兰亭啊，正因为这个王羲之的曲水流觞，而且写下了《兰亭集序》，从此呢就成为一个书法圣地。 당시 난정에서 열린 유상곡수